저희 지점에서 진료를 받고 계신 환자의 따님분께서 며칠 전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내용이, 아니, 아빠는 나이도 많은데 저렇게 쌩쌩하신데, 엄마는 아빠에 비해서 나이도 어린데, 왜 치매가 먼저 오셔서 저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다고, 되게 속상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전화 통화에서 남녀 간에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이 원래가 좀 차이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짧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단순히 그 환자분, 보호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한 번쯤 궁금해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내한의원 대전점 원장 정영수입니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의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 비율이 2배 이상 높다는 이야기는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궁금해 보진 않으셨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통계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5년 이상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진단된 비율을 따졌을 때 당연히 더 오래 살고 있는 여성분들에게서 더 많은 비율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다만 평균 수명을 고려한 상태에서 비교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더 높은 비율로 알츠하이머 치매가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두뇌인이라는 학술지에 실린 내용에 따르면 동일한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동일한 스트레스에서 수컷쥐에 비해 암컷쥐의 해마에서 베타 아밀로이드의 수치가 훨씬 더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수컷쥐에 비해 암컷쥐의 경우 어떤 스트레스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그대로 흡수해서 아밀로이드 베타 수준이 바로 증가되는 그런 경량성이 훨씬 높게 나왔거든요. 아쉬운 점은 해당 연구에서는 그러면 그러한 현상 자체가 왜 발생하는 것인지 정확한 기전을 알아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성별에 따라서 치매가 발생하는 비율이 달라지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어떤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인체의 반응 차이에서 남녀가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서 기인한다는 걸 굉장히 큰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뜻이 되겠죠. 예담인데 이 실험에서 사용했던 스트레스는 어떤 스트레스냐고 하면 구속 스트레스였어요. 그거는 어떠한 상자 안에 겨우 숨 마실 수 있는 아주 작은 구멍만 뚫어놓고 쥐를 움직이지 못하게 꼼짝 못하게 가둬놓는 실험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한 상황을 상상만 해도 막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것 같죠. 이것 이외에 여성 호르몬의 감소가 치매와 관련된 신경염증 반응 자체를 증가시킨다는 그런 연구도 있어요. 이와 관련된 가장 최근 연구는 영국에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성 27만 명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이 짧을수록 치매 위험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이 짧아지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조기 폐경이 있겠죠. 그래서 조기 폐경이 일어나서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이 짧아진 그룹의 경우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이런 수치 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왔다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 폐경 시기에 발생하는 갱년기 증후군이 너무 심한 분들의 경우는 그 증상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러한 호르몬 대체요법과 관련해서 치매 연관성을 밝힌 연구들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특정 연구에서는 호르몬 대체요법이 치매 위험도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도 있고
덴마크 쪽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그러한 호르몬 대처법을 시작한 그룹의 경우 호르몬 대처법을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치매 위험도가 오히려 더 높게 나왔다는 그런 연구도 있어요. 이쪽 연구팀에 따르면은 호르몬 대처법을 받은 그룹의 경우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치매에 걸릴 위험도가 약 24% 정도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호르몬 대처법을 받은 기간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호르몬 투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치매 위험도가 약 21% 정도, 8년에서 12년 정도 치료를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약 39% 정도, 그리고 1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호르몬 대처법을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매 위험도가 무려 79%, 그 정도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왔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 연구도 확실한 메커니즘을 밝힌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호르몬 대처법을 받은 그룹이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오히려 치매 위험도가 낮아졌다라는 결과를 낸 그런 연구팀들도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호르몬 대처요법이 직접적으로 치매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호르몬 대체요법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갱년기 증상이 심한 그런 여성분들이 치매 위험도가 높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갱년기 증상 중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수면장애가 있죠. 이런 수면장애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치매 위험도를 높이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어머님의 경우 폐경기 전후로 수면장애 증상이 정말로 굉장히 극심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폐경 전후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갱년기 증상들 이런 것들 모두 결국 여성들만 특이적으로 겪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성별에 따른 치매 발생 비율 차이에 영향을 주는 걸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반응이든 갱년기 증후군이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국 여성들의 치매 위험도를 높이기 때문에 여성분들께서는 남성분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평소 치매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